뭔가 내용도 많고 뭐 얘기할 만한 그런 거리가 많네요. 이슈들이. 그래서 일단 뭐 이제 국토교통부의 공식으로 내용이 뜬 동력상실 리콜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올라왔어요. 그 국토교통부에서 뭐 9일 기아 EV9에 뭐 8,394대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봤어요, 저도. 국토교통부를 제가 안동의 본업 때문에 지금 바쁜 와중에 올라와서 바로 이거부터 체크를 했죠. 이게 보도 자료 전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가시면 지금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기아, 메르세데스 벤츠, 제규어 랜드로버, 폭스바겐 그룹, 한국 GM, GM 아시아 퍼시픽, 테슬라 코리아, 한국 토요타의 21개 차종에 대해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어디 기아만 문제라고 써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 번쯤은 하고 가고 싶었는 게, 이러면 또 현대 기아를 뭐 실드 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솔직히 실드 좀 쳐줘야 될 것 같아. 그냥 동네북이야, 동네북. 그 보통 현대 기아 차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 기아 차의 리콜 얘기만 나오는 때도 있어. 시기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국토교통부의 발표 시기가. 그거는 뭐 어떻게 정해지는 거는 뭐 때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런데 꼭 다른 심각한 사안들과 같이 이렇게 있는 것들도 언론에서,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현대 기아만 보도해. 보도 자료에는 현대 기아만 있지 않아요. 물론 현대 기아가 국산차니까, 국내 기업이니까 먼저 표기하긴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원래 국내 사업자를 우선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공문서에. 근데 그걸 먼저 표기하라는 거지, 보도를 하지 말라가 아니지. 그죠? 그럼 그거는 선택적 보도죠. 어떤 의도를 갖는. 저는 이런 거를 경계하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적 보도를 하면 뭔가 굉장히 왜곡된 보도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EV9, E클래스 300 포매틱, E클래스 302 포매틱이죠. 그리고 EQS 450 플러스, 그리고 C클래스 300 포매틱, 그리고 더 뉴레인지로버 P530 등 4개 차종, 폭스바겐 ID4, 그리고 트래버스, 캐딜락 XT5, XT6, 모델 S, 모델 X, 또 렉서스 NX450H 플러스까지. 자, 하나씩 볼까요? 이게 뭐 어떤 문제고, 우리가 뭐 솔직히 유튜브 그 어떤 채널에 가도 이 리콜 사안에 대해서 이게 무슨 문제고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고, 이런 어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산업군의 이런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소개한 곳도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여태까지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좀 같이 봐보면 재밌겠다 라고 해서 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기아 자동차의 EV9입니다. 자, 여기 결함 장치 보시면, 자, 제가 불량과 결함을 구분하는 방법을 일전에 알려드렸어요. 결함은 뭐다? 제조사가 의도하지 않은 작동을 하는 게 결함이다. 그죠? 이걸 만드는 설계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 설계의 목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이상 작동은 결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건 뭐라고요? 리콜을 해야 돼. 안전하든 안전하지 않든 목표한 동작이 아니면 그건 잘못된 설계, 즉 결함입니다. 그럼 불량은 뭘까? 불량은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제조 과정이라든지 뭐 어떤 부품의 생산 공정 중의 문제라든지 해서 말 그대로 정말 불량이야, 불량. 자, 그래서 이거는 결함이에요. 왜냐? 기아 자동차에서 목표한 대로 동작을 안 했어, 얘가. 그죠? 자, 결함 장치, 후륜 구동 전동기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이게 뭐죠? 모터 컨트롤 유닛이겠죠? 그죠? 모터 컨트롤 유닛이 인버터의 스위칭 제어를 통해서 이거를 돌려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후륜 구동 전동기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설계 오류, 즉 코딩상의 문제가 있다
라는 뜻이고요. 제가 예전에 전기차 시스템 구조 설명드리면서 설명해 드렸죠. 이게 그 경우야. 모터 컨트롤 유닛이 고장났어. 그죠? 그러면 급발진한다? 아니다. 쓴다. 그죠? 쓰죠? 심지어 지금 결함 상태예요. 기아가 목표로 한 동작을 수행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모터 컨트롤 유닛이 고장나니까 어떻게 돼? 급발진한다? 아니다. 쓴다. 이건 뭐다? 전기차의 구조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 예. 선다. 그러니까 동력 상실이 계속 되게 위험한 것처럼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동력을 상실해야 되는 거야. 그 상황은.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 돌입한 것 자체가 기아가 의도한 설계는 아니에요. 즉 잘못된 설계야 이거는. 그죠?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차량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자, 8394대인데 아직 5811대는 출고도 되지 않았어요. 출고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건 뭐 하면 돼? 수정을 하고 출고가 되면 돼. 그죠? 이거는 그죠? 여기에서 실제 대상자는 2583대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자, OTA를 통해서 무선 업데이트로 리콜을 해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2583대의 리콜이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E클래스 300 2의 포매틱.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겠지. 2니까. 자, 얘는 구동 전동기 제어 장치 배선에 하부 패널과의 마찰이, 그러니까 이제 내연차니까 진동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비틀림에 의한 마찰이 생겨서 그게 손상이 된다 그래요. 얘도 비슷하게 2695대 요 정도의 리콜이 결정됐어요. 이거는 네, 센터에 가셔야 됩니다. 그쵸. 갈린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적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센터에 가셔야 되는 거고요. 예, 해당 차량을 행여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거를 숙지하시면. 아마 따로 또 공문이 날라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QS 450 플러스. EQS에서 이제 최고 트림이죠. 최고 트림이고, 450 플러스 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것들도 있는데 다른 애들은 국내에 들어왔지만 아직 판매가 안 됐어요. 네, 판매가 안 돼서 뭐 350 한 대 뭐 요 정도고 EQS 450 플러스가 537대가 판매됐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거죠. 이제 EQS가 들어와 있고 안 팔린 차들이니까 쟤네들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출고가 될 거니까 저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다? 여기 537대하고 요거 한 대인데 요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아마 EQS는 제가 알기로 OTA로 업데이트가 이게 안 될 수 있어서 아마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 C클래스 300 포매틱인데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정말 물리적인, 네. 그래서 12V 및 48V 접지 연결 볼트의 체결 불량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 가능성. 이거 좀 의외지 않아요? 이게 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여기 왜 있지? 그죠? 이거는, 몇 대 안 되긴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경정비를 하실 줄 아는 분이면 그냥 본인이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리콜이 떴으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벤츠에. 네, 저게 이제 그 차는 그라운드가 차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0볼트가 아니고요. 임피던스가 꽤 높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12V, 48V의 포지셔닝에 따른 임피던스 정합을 위해서 저게 지금 체결해 놓은 볼트일 텐데 저기서 이제 전이차에 의한 서지로 인해서 근데 저게 화재가 되긴 어렵긴 한데 또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이 정도로 깐깐해요. 되게 깐깐한 거예요. 저거 솔직히 저걸 리콜까지 하나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 시클 82대죠. 요것도 알아두셔서 처리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아마 가면 바로 해주실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거라서.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그냥 다들 이거는 그죠? 그러려니 하시는 차종이죠. 네. 이것도 뭐 별로 대단한 건 아니고, 근데 이게 대단한 걸 수도 있어. 왜냐면 리어 램프, 즉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라서, 가지고 뒷차로 하여금 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유도할 수 있다 해서 얘도 이제 리콜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ID4입니다. 폭스바겐의 지금 이 요번 그 국토교통부의 리콜 보도 자료에 올라 있는 가장 황당한 리콜 건이거든요, 이게. 아, 얘는 왜 그러지? 이 버릇을 못 고쳤어. 그죠? 이게 뭐야? 아, 정말 너무하다, 진짜. 우리 폭스바겐 잘합시다, 좀. 그나마 이것도 자발적 리콜이라서 본인들이 이제 어? 야, 아닌가 봐. 뭔가 측정을 잘못한 거야, 내가 볼 땐. 그죠? 개선을 했다고 연구실에서 야, 이거 좀 잘 나왔는데 했는데 그게 아마 변인 통제에서 뭔가 실수를 했던 테스트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차가 출시되고 그렇게 광고를 때려놨는데 다시 돌리다 보니까 어? 야, 그거 스위칭 제어 그거 제대로 된 거 아닌가 봐. 이제 그런 거지, 이제 또. 아, 이게 왜냐면 ID4가요. 연식 변경을 하면서 그 회생제동 양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급속 충전 최고 한도가 약간 올라갔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야, 조금 더 올라갔겠지 한 것 같아. 폭스바겐 내부에서는. 그리고 아마 정확하게 재측정을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일단 이 정도 시뮬레이션 값이 이 정도 올랐을 거야 하고 발표해놓고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왜냐면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얘는 지금 그 차 자체 문제가 아니고요. 스티커를 잘못 붙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 약간 황당한 리콜이긴 한데, 하지만 뭐 해야 되는 당연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래버스. 제가 열심히 그 설명을 했던 버피팅에 대한 결함은 아니고요. 네, 이제 기어,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에 변속기하고 붙는 이 썬기어라는 게 있는데요. 걔가 이제 뭐라 그러지? 불량이지, 그러니까 썬기어를 납품한 업체의 어떤 불량률이 높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구동력이 이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이 내부에서 슬립이 나는 경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트래버스가 248대, 그리고 캐딜락 X5랑 XT5랑 XT6가 각각 4대씩 리콜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테슬라입니다. 전방 카메라가 제조 불량으로 걸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가 불량이어 놓으니까 당연히 제대로 목표한 설계대로 동작을 하지 않겠죠, 테슬라가. 그래서 주행 보조 기능, 이제 테슬라가 자랑하는 뭐 오토파일럿이나 FSD의 심각한, 왜냐면 얘네는 이게 메인이거든요. 여기서 거의 모든 인풋 값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요거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을 리콜을 해라 해서 된 게 모델 S 4대, 모델 X 27대. 그 테슬라도 역시 어딜 안 가셔도 되지만, OTA로 되지만, 얘는 OTA로 안 됩니다. 제조 불량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교체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셔야 돼요. 얘는 OTA로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 것도 보시면, 자, 모델 X, 모델 S 똑같습니다. 또 있는데 뭐냐면 앞좌석 안전벨트. 그 안전벨트의 그 제조 불량으로 벨트가 고정이 제대로 안 돼 있답니다. 물론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는 고정이 돼 있을 텐데, 이제 사고 충격을 가정했을 때는 이게 분리가 돼서 안전벨트가 이 원래 목적대로 사람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결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델 X가 66대, 모델 S가 19대, 네, 미판매 6대, 6대 빼고, 이 차량들은 얘도 OTA로 되는 게 아니죠? 하드웨어 결함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가셔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테슬라가 두 건이나 있는 게 좀 의외네. 자, 그 다음에 도요타 렉서스입니다. NX450H 플러스의 DC-DC 컨버터가 결함이고요. 이거는 좀 더 심각해요. 아예 회로 설계가 잘못됐다고 해요. 그래서 회로 설계가 잘못됐고 아마 스위칭 제어에 문제가 있거나 뭐 모스펫이나 이쪽의 스펙을 초월해서 뭔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부 부품이 손상되고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라고 해서 108대가 리콜이 되어 있습니다. 여태 쭉 보셨는데 어때요? 꽤 많은 차들이 심지어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대수는 적지만 수입차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로 생각했을 때는 글쎄 기아가 뭐 지금 요 건만 봤을 때 뭐 심각하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2,800대인가? 뭐 2,000몇 대. 자, 그래서 리콜이 어느 회사가 제일 문제인가 하고 봤어요, 한번 제가. 사실 리콜이 문제는 아니야. 리콜은 결함이 있는 거를 빨리 찾아서 문제를 알아냈기 때문에 수정을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리콜 또는 무상 수리가 뜨면 좋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내가 책임지고 고쳐줄게야. 리콜 무상 수리는. 리콜과 무상 수리가 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표는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리콜 데이터의 에버리지 값으로 현재 각 차량들의 브랜드 차량들의 리콜 건수를 표시한 거고요. 이 건이 앞으로 30년 동안 유지되었을 때 이 차량의 리콜 건수는 몇 건인가를 표기한 미 도로교통안전국의 자료입니다. 보시면 결함 랭킹 1위는 모델 Y입니다. 모델 Y는 에버리지, 컴페어 투 에버리지가 15.60x.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미국의 차량별 평균 리콜 건이 보통 4번 정도 된다 그래요. 4번 정도. 그걸로 봤을 때 모델 Y의 현재 결함 건이 30년간 유지된다고 쳤을 때 몇 배냐? 이 소리예요. 몇 배냐? 네. 그래서 미국 평균 리콜 건수보다 15배, 즉 15.6배가 더 리콜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포르쉐 파나메라 못지 않고요. 그 다음 테슬라 모델 3, 모델 X, 모델 S네요. 파나메라를 제외하고는 1, 2, 3, 4, 5 등의 모두 테슬라의 차종이, 모든 차종이죠. 테슬라는 지금 차종이 4개밖에 되지 않으니까 테슬라의 모든 차종이 가장 많은 리콜을 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 오늘 소개해드린 테슬라의 리콜 건은 하드웨어적인 결함이었지만 테슬라 리콜의 과반 이상, 상당수는 소프트웨어 결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예전에도 제가 OTA라는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OTA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사후에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든 이 파라미터, 이 시스템 구조를 설계한 게 대단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딱 그런 경우예요. 이렇게 리콜 건이 많지만 테슬라 차의 브랜드 이미지에 저 리콜 데이터가 어떤 큰 악영향을 미치느냐? 안 그래요. 왜 안 그러죠? OTA를 통해서 무선 업데이트로 웬만한 리콜은 뭐 테슬라 어디 방문 그런 거 카센터 안 가고 사업소 안 가고 그냥 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그리고 요번에 EV9 같은 경우도 저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일반 대중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은 얼리 어답터입니다. 얼리 어답터.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은 굉장한 얼리 어답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야, 그거 뭐 OTA로 무선 업데이트 하는 거 리콜 옛날부터 하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당신들이나 그런 거야. 당신들은 뭐다? 얼리 어답터, 초 얼리 어답터. 그 다음 얼리 어답터들이 누구야? 현대 기아차 전기차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거 이제 막 겪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EV9 리콜 무선 업데이트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그 아이오닉 6도 리콜이 2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리콜 2건이 한 건은 하드웨어적인 문제고요. 한 건은 이렇게 OT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이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리콜 무선 업데이트 건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장면을 못 찍었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첫 장면을 못 찍었어요. 네, 제가 아이오닉 6 두 가지 리콜 무상수리 건이 있는데 리콜 건은 뭐냐면 그 전조등에 뭐 조사각 뭐가 잘못됐다 그랬었어. 그래서 그거 맞추러 오라가 하나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파킹 어시스턴트 코딩 에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파킹 어시스턴트의 코딩 에러로 인해서 그거를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현대가 해결을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무상수리 그 내용 그대로 나와요. 무선 업데이트를 실시합니다가 나오는데 이게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EV9 리콜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잘 알아두세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막 수동 설정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눌러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됩니다. 차주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 업데이트가 뜨는데 그럼 언제 뜨냐? 일단 차대 번호 순이고요. 그 다음 업데이트 가능한 상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지금 차를 운용하는 중이면 안 되고요. 이 차가 뭐 배터리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고 지금 뭐 상태가 여러 가지 상태 조건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 상태 조건이 완료되고 리콜의 그 대수 뭐 2000 몇백 대 있잖아요. 걔네들의 차대 번호 순이에요. 그래서 그게 먼저 떠요. 뜨면은 업데이트를 실시합니다 하고 떠요. 왜냐면 다른 업데이트들은 나중에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되거든. 그때 그 순간에. 아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 업데이트 가능 상태 조건에 맞아. 그것도 있어. 전장 배터리가 볼테이지가 낮아도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내 업데이트 할게요 하면 이렇게 떠. 그리고 이렇게 떠요. 막 이렇게 떠. 화면이 꺼져도 업데이트는 진행되니 이렇게 떠. 즉시 설치 누르면 돼요. 업데이트 취소를 하면 다음번에 다시 언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지 몰라. 왜냐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업데이트 가능 상태 조건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 안 해봤어. 업데이트 취소는. 그냥 웬만하면 하세요. 실제 업데이트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10분 걸려. 10분. 저는 이날 어떻게 된 거냐면 다이소에서 뭘 사가야 돼서 다이소 주차장에 딱 지금 주차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때 이게 떴어요. 10분이 걸린대. 나 다이소에서 이것저것 사고 나오면 10분 정도 걸릴 테니까 괜찮네? 하고 즉시 설치를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자 10분 뒤야. 2시 28분에 다이소 들어갔는데 2시 38분에 나와가지고 이제 딱 시동을 넣으니까 뭐라고요? 자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됐고요. 상태 보기를 누르니까 여기 무상수리권에 운전자 보조 주차 시스템이 업데이트 됐고 고객 통지문을 확인 바랍니다. 왜 고객 통지문에 무상수리권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수리합니다. 혹은 리콜권 어떤 것 때문에 리콜해야 됩니다가 나오잖아요. 요거 나온 거예요. 요거 해결했다. OTA가 EGMP 전기차는 다 지원을 하나요? 아니요. EGMP 전기차들도 뒤로 갈수록 지원을 더 잘 하고요. 초기 것들은 안 되고요. 아마 아이오닉 6부터 되는데 아이오닉 6도 전 영역에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EV9 같은 경우는 모터 컨트롤 유닛 쪽까지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은데 얘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이오닉 6는. 그래서 EGMP들도 뒤로 이제 새 차로 가면서
OTA로 해결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선 업데이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할 건 없어. 그죠? 그냥 계시면 떠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네.